네, 안녕하세요. 알고화. 예,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도란 한 주간에 있었던 코인 소식을 한꺼번에 정리한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저주법은 버핏의 오른팔, 훗날 어떻게 평가될까라고 하면서요. 이번에 사실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도입이에요. 도입 부분에서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야 되거든요. 이 도입 쓰는 데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도입을 뭘로 갔냐면요. 네, 바로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멍거 부회장이 비트코인에 대수를 퍼부었는데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면서 중국의 금지 조치를 칭찬했고요. 그 현재 자본시장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 시장이 미쳤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버핏 회장의 오른팔이자 올해로 나이가 97세. 여기 사진 보이시죠?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연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 라고 이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20년 전 닷컴 버블보다 심하다. 버핏의 오른팔 말에 비트코인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벙거가 말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러면 미래는 이게 이 멍고의 말이 어떻게 기억될까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갖고 와봤어요. 세계 7대 망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업계에서 떠도는 망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케네스 올센 디지털 어큐먼트 회장이 77년에 한 말입니다. 우리 개인용 PC 시대 지금 저도 여기 있으면 사무실에요. 개인 PC 하나가 있고요. 제 노트북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PC들이 많은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해서 망언으로 꼽히고 있고요.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해서 1차 대전 사령관인데 2차 대전에는 공중전이 벌어졌었죠. 비행기들이 서로 막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3번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라고 67년에 리드 포레스트 박사가 말했는데요. 아니, 달 탐사선 경쟁이 벌어졌었죠. 스푸트니크 1호가 출시된 다음에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아폴로를 보내가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첫 걸음이다. 뭐야 이런 거 했죠. 네. 미래의 컴퓨터는 1.5톤은 나갈 것이다. 타임지 49년. 네,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그램 나오고 있습니다.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20세기 폭스사 회장,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 회장이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아니죠. 지금은 아예 OTT라고 해가지고요. 새로운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 전화는 통신 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가 했단 말. 640kb면, 킬로바이트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라는 건데, 빌 게이츠가 81년에 했다는 말인데요. 이걸 두고서, 아니야, 빌 게이츠가 나 안 했어. 이런 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IBM 컴퓨터를 두고서 뭐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대 망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찰리 멍거 부회장의 지난 2일 발언이 그런 망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에 떠돌았던 짤 중에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방금 친구가 10년 전에 있었던 스타크래프트 대회 등수별 상금을 보내줬는데 5등 했어야 됩니다. 8등이나 1등은 500달러인데 5등부터 8등까지는 25 비트코인을 줬습니다. 저걸 그때까지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갖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국내에서 무슨 일이 역시나 이제 과세 유예된 소식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제 2022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코인 투자를 통한 250만 원, 요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확대해 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그냥 보류됐고요. 과세 시점만 1년 미뤄졌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게 법이 통과가 됐을까라고 보면 지난해 1년 전에는 불과 1년 전에는 이 법이 이렇게 불합리한 조항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에 약간 까다로운 그런 현실적이 반영이 안 된 조항들이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왜 1년 뒤에는 지금은 이게 통과가 됐을까 국회에서 이 과세 인프라 부족
이라는 이유를 앞세워서 이유는 다 사실 뭐 명분은 과세 인프라 부족이겠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자면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한 2030 세대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 정치인들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24일, 25일 요 주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이때 법이 통과될 것으로 봤어요.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근데 안 됐어요. 왜? 조세 소위에서 그 다음 기재위로 기재위 전체회의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안이 단계가 보자면 그 위원회의 소위, 그 위원회의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는 이게 만장일치로 돼야지 전체회의에 넘어갑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 그런데 이 조세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요. 김수웅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과세 유예 이 법안이 처리가 안 됐대요. 이렇게 소문이 나자 분노한 코인러들이 18원의 후원금을 잇따라 보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김승우 의원이 일종의 이제 반박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나는 반대한 적 없다라면서 이제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만큼 표가 무서운 거겠죠. 어쨌든 1년이 미뤄졌는데요. 그 1년 동안 그럼 도대체 과세 당국은 뭘 해야 되냐? 만약에 지금처럼 넉넉히 있다가는 뭐 1년 뒤에도 똑같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산업법 제정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해라. 그러니까 뭐다?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어서요. 그에 맞는 과세 체계를 갖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도저도 아닌 기타 소득이니까. 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약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에 따르면 코인 투자가 이게 약간 주식 투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를 위해서 이 가상자산업 을 관할하는 업법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나름의 과세 체계가 갖춰져야지 뭔가 지금과 같은 모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발 좀 그 법 제도를 조금 좀 처음부터 바닥부터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빗썸은 한 차례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가 됐다가 드디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KYC 고객 인증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8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수요일까지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 아직 못했습니다. 접속하신 분들이 막 대기 순번이 막 6만 번, 뭐 5만 번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업비트가 얼마나 대단했냐라고 상대적으로 업비트 찬양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네, 고객 서비스도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한 고객들이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왜?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서비스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특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4개 거래소 독과점으로 일종의 경쟁이 제한됐습니다. 이 와중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토스뱅크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M&A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투데이라는 약간 좀 작은 인터넷 신문사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토스뱅크가 나올 때 그 이른바 찌라시로는 거래소 인수할 거다. 그리고 뭐 이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뭐 고팍스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돌았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간담회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게 없다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려 6월 달에 토스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질문했어요. 아니 K뱅크 사례를 한번 봐라.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졌었는데 업비트와 제휴를 통해서 고객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계좌 수도 급증을 했다. 그러면 너네 토스뱅크도 후발주자니까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하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게 그 은행이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 있냐? 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네, 대표가 없다. 준비사항 없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이나 구체사항, 준비사항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막 라이센스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은행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금융당국이 싫어하는 거 거래소한테 계좌 준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좋아하겠어요? 지금은 네, 그럴 단계가 아닌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스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바로 반박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인데요. 사실 이게 위메이드, 주식 시장의 위메이드와 그다음에 코인 시장의 위믹스가 엮여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가 가격이 급등하게 된 배경인 미르4 글로벌 버전에서 이 흑철을 캐면 그 흑철이 드레이코로 바뀌고 그 드레이코를 위믹스로 교환을 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요즘 가장 핫하다는 게임 테마 플레이 투 언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미르4에서 흑철 버그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른바 지금 현재 그 가치가 인터넷으로 전송이 안 되는 이유는, 가치를 디지털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제품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원제품과 복사본의 차이를 없애주는 원본의 인증성을 입증해주는 기술이, 그 백단의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 디지털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중앙화된 기관의 힘 없이. 그런데 여기서 흑철을 버그로 해서 막 복사가 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돈이 막 복사된다라는 거겠죠. 자, 어떤 그 일종의, 아까 제가 흑철을 드레이코로 위믹스로 해가지고 이게 위믹스가 결국 돈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흑철이 무한대로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철과 드레이코의 교환 가치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드레이코와 위믹스의 교환 가치가 달라질 테고 위믹스와 원화의 교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너무나 흑철이 이제 그 복사 버그가 나니까 사실 큰일 났다. 이른바 시장에 위조 지폐가 돌아다닐 꼴이에요. 이러니까 패닉셀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그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장이 한번 인심을 잃고 휘청였고요. 지금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미디어가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의 상장 및 거래를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핵심은 뭐냐면요. 특검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검법에 보면은 규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라고 보면 시행령 10조 20에 보면은요. 상법의 정의에 따라 특수관계인, 즉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은 상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특수관계인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 뭐 본인, 그러니까 대주주를 말하죠. 본인 혹은 대주주의 뭐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여기도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요.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여기는 30% 이상을 출자해야 돼요. 그 밖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 됩니다. 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일단 지분율이 30%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SK 스퀘어가 900억을 투자해서 코빗의 2대 주주로 올라섰잖아요. 지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혹시라도 나중에 발행할 코인은 코빗에는 상장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자, 위믹스는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보면요. 빗썸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의 지분 약 10% 정도를 위메이드가 갖고 있어요. 자, 위메이드의 대표인 장형국 대표이사가 비덴트의 이사회의 사내 이사 중 한 명 멤버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위메이드가 빗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 빗썸 측은 아니야, 우리 위믹스 상표를 한번 검토했어, 그 문제의 조항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그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적법한 거였다라고 해서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걸 실제로 들여다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사실상 영향력,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자산, 지금 현재 특검법에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업계가 바라는 대로 가상자산업법이 만들어지면 좀 더 이 업법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믹스 상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빗썸에서는 아마 상장 폐지가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죠? 왜
그럼 업비트에 있는 보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왜 보라 얘기가 왜 나왔냐면, 보라의 발행사는 웨이투빗이고요. 웨이투빗의 대주주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가 지분, 이런 펀드 등 뭐 여러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약 20%를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가 두나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나? 봤는데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 멤버도 아닌데다가 네, 그냥 투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내 이사, 이사회 4명의 사내 이사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위메이드 대표거든요.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 어떻게 뭔가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아서 상장 폐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주가가 지금 현재 위믹스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흑절 버그 논란 플러스 빗썸 상장 폐지 논란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믹스가 빨리 빗썸과 어깨를 겨줄 만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몇 군데 약간 짜잘한 데 상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안 되고요. 뭐 최소한 바이낸스, 업비트 정도에는 상장이 돼야지 이 빗썸 상장 폐지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걸 뭐 사실상 영향력에 대해서 금융위한테 아무리 로비를 해서 이걸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믹스를 하루빨리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위믹스를 들고 있고요. 고점에 팔지 못해서 네, 여전히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요 쏟아라라는 마음이고요. 빨리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기를 바랍니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요.